안녕하세요. 오늘은 SPPI 강점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만의 강점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강점을 개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약점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평소에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강점, 그리고 내가 또 인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확히 나의 강점을 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강점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보통 강점 검사를 하게 되면 사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누군가에 의해서 관찰돼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이제 심리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은 이 강점 검사라는 것은 심리 검사입니다. 심리 검사는 인간의 마음을 직접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뭐 해보자, 자기 스스로를 평가해보고 인식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런 객관적인 방법을 하려면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 개념으로 표본, 이걸 행동표본이라고 하겠죠. 표준화 방석이라고 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성격,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내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으니까 그런 그 문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그것들을 전국적 단위로 표준화해서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작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심리 검사는 이게 측정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심리 평가를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리 검사는 우리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내가 평소에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객관적으로 상대적 평가를 통해서 뭐해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느 정도 있는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성장시키고 변화시킬 건가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검사자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면 학생들, 피검사자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자신을 더욱더 이해하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부분보다는 현재 지금 나를 잘 이해해서 미래에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계획할 건가라는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심리검사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리검사는 어떤 결과가 나왔든 간에 그 결과를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건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는 크게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냐 하면 자기 자신을 좀 이해하고 그래서 뭐 할 거냐 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수용할 건가 아니면 나를 변화시킬 건가 그리고 내가 또 어떻게 했을 때 행복한가를 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검사라고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심리 검사를 하면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초점이 주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최근에는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쪽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강점이 뭐고 자신의 긍정적인 특성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개발할 건가에 대한 측면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 검사는 검사 결과에 여러 가지 점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의 점수가 있습니다. 이 점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이해할 건가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어떻게 선생님들은 이 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원점수라는 게 있는데 이 원점수는 심리검사의 해석에서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원점수는 피검사자가 획득한 점수, 정답 점수입니다. 그러나 이 원점수는 해석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검사의 점수를 보고 해석하려고 하지는 필요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수가 백분위 점수 있는데 이 백분위 점수는 내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이 백분위 점수가 만약에 98%다라고 한다라면 내가 지금
98% 정도의 점수를 획득했다. 이 말은 뭐냐면 성적하고 반대 개념입니다. 98%가 나보다 낮은 점수가 있고, 나보다 높은 점수가 두 명 정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성적은 퍼센트가 낮을수록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심리검사는 아주 높은 것과 아주 낮은 점수들이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100분위 점수는 내가 100명 중에서 몇 번째 해당된다 이렇게 의미를 아시면 참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점수는 이것을 환산한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내 점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국어 점수가 70점을 맞았고 영어 점수가 80점을 맞았다면 국어보다도 영어가 더 점수가 많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국어의 평균은 50점이었고 영어의 평균은 70점이었다면 이 원점수가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평균의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국어를 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바로 T점수는 이렇게 원점수를 평균 50으로 해서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표준 편차를 10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 모아야 변화낸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는 표준 점수가 40에서 60일 때 이게 가장 일반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40에 60일 때는 일반적이다라는 개념을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고 60을 넘어간다. 그 다음에 40을 이하다. 그러면 아주 좀 독특하다라고 이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 이하다. 그 다음에 70 이상이다. 그러면 아주 독특한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하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독특한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 얘기에 관점을 두고 선생님들이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그 점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보신 바와 같이 T점수 40에서 60은 전체 학생들이 68.26%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리검사 이런 아이들을 일반적 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60에서 70에 해당되는 13% 정도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우리는 좀 독특한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고 좀 낮은 아이들도 이렇게 독특한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매우 낮은 아이들 70에서 이상 되는 거나 30에서 이하이 된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강점 검사를 했더니 70 이상이다. 그러면 이 영역에 아주 독특한 그 뭐를 가지고 있구나, 강점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고 60에서 70 사이에 강점이 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아주 그 높은 아주 그 아주라고 하지만 독특한 특성을 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들을 더 강화시켜서 이걸 바라보게 하는 아이하고 낮은 것을 바라보게 아이를 일상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 아이가 적응이 이래서 잘하구나. 이 아이가 이렇게 적응을 어려움을 갖고 있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강점을 뭐를 보고 있는 아이들은 평소에 강점을 인식하고 있는 아이들은 학교 적응도 잘할 거고 성적이나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에너지가 넘친 사람으로 적용할 거고 어떤 아이들은 자신의 강점 중에서 낮은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힘들 거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적응도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어떤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진로 상담 강에서 자신의 피검사자의 특히 학생들의 그런 관점을 바꿔주는 쪽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해주시고 코칭해주고 상담을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 강점 검사는 어떤 검사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사람들이 심리 검사를 하고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주로 어디에 받겠냐면 문제가 뭔가에 받아봤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를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개선했더니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 인간이 뭐 때문에 살아가는 건가의 원천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마틴 세그만이라는 학자는 인간이 자신의 강점을 보고 그 강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더라라는 것들 측면에서 마틴 세그만이 이제 긍정의 심리학을
개발하면서 긍정을 하면서 모든 인간은 다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 그 인간의 강점을 24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검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약점을 증진시킨 쪽에 밖에 좀 평균밖에 안 되지만 자기의 강점을 최대한 개발시킨다라면 자신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기답게 살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약점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보다는 강점을 더욱더 신장시키고 이것들을 관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긍정적 자아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면서 이상적 어떤 이미지 속에 살아가면서 행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과 이런 것에 필요한 기초적 어떤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강점을 찾아내고 이것들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증진시키고 했을 때 바로 그 학생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토대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교육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뭐 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학교 현장에서도 이 강점을 잘 모여서 파악을 해서 아이들에게 일관되게 강점을 제시해주고 일관되게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주면서 뭐 하느냐 하면 학생들이 각각의 자신의 자아 안에 타인의 어떤 의미 부여를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느끼고 자기를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가장 최상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격의 강점과 덕목을 최대한 개발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렸을 때 아동기기나 청소년기 때 이런 강점을 한번 경험해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성공감을 느껴봄으로 인해서 전생의 발달 과정을 하는데 버팀목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역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역경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다음 실패를 경험했을 때 바로 이런 강점을 통해서 내가 회복적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는 내가 이런 걸 잘하지 내가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지 이걸 활용해야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기와 청소년기 때 어떻게 긍정적 인식과 경험을 통해서 긍정적 자아성을 만들어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데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강점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의 강점들을 제대로 개발했을 때 자기답게 살고 자아 정체감 행심의 어떤 중요한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 안에 나름대로의 다 강점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강점들이 한 2개 내지 5개, 많게는 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강점을 제대로 개발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강점을 그렇게 인식하고 제대로 개발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그리고 실제 이렇게 물어보면 모든 일반적 대중 사람들이 자신의 강점을 정확히 저는 이런 게 강점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부터라도 그런 강점을 보고 너는 이런 강점이 있어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해 준다라면 아이들이 나는 이런 강점이 있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게 되고 또 그런 강점을 활용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강점을 통해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과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버팀목이 돼서 부정적, 그 다음 학교 폭력,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예방하는 그런 큰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강점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계기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검사는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크게 본 검사는 6개의 하위 소검사와 23개 하위 검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능력적인 지적인 욕구와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감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런 능력과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도전한 도전성
그리고 내가 주어진 자극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어떤 낙관적 사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하는 절제력,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어떤 공동체 의식들이 이렇게 포함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6가지의 하위 요인에 23가지의 하위 요인들을 측정해서 내가 여기 안에 이렇게 살펴보니 내가 감사, 유머, 희망, 용기 이런 쪽에 강점이 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잘 사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의식을 갖게 된다라면 지금의 이 어려운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고통들도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잘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그 지적 욕구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이 검사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 지적 욕구, 공감능, 도전성, 낙관적, 절제력, 공동체 이렇게 부분들이 쭉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검사를 해석할 때 지적 욕구가 이렇게 많이 높다라면 지적 욕구에서 어떤 하위 요인이 높은가? 그다음 공감 능력에서 어떤 하위 요인이 높은가? 도전성에서 어떤 하위 높은가를 이렇게 살펴보고 그 하위 요인 중에서도 아이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아이들이 뭐 40에서 50에 해당되는 T점수를 나타내고 나머지는 다 낮았다라면 그 40에서 50에 해당되는 게 그 아이에 해당되는 강점입니다. 근데 그 강점을 이 아이가 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50이나 40밖에 T점수가 안 나타난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그 50에 해당되는 강점을 선생님이 늘 일관되게 너는 종국이 너는 이런 게 강점이야. 이렇게 얘기해 준다라면 그것들이 이미지돼서 내가 어디에 가서라도 나는 이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활용하게 되면서 강점이 더 개발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강점 검사를 해서 뭐를 보려고 하냐면 그 아이의 개개인의 T점수를 비교해 보고 가장 높은 것들이 어떤 건가들을 이런 걸 보고 이것들을 이제 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본검사의 결과표를 보시면 바로 이렇게 지적 욕구에는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공감 능력에는 사랑, 배려, 감정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공감 능력에서 이 아이는 60에 해당되는 것들이 쭉 있었고 도전성에서는 또 52, 60, 끈기, 용감, 진솔성, 그 다음에 적극성이 있고 낙관적 사고에서는 감사, 낙관성, 유머, 희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제력에서는 겸손, 친중성, 친절, 용서, 전략이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에서는 시민의식, 리더십, 그 다음에 협력, 경쟁력이 있죠. 이 아이를 이렇게 봐보면, 지적인 욕구에 있어서 학구열이나 개방성이 좀 발달돼 있고, 공감 능력에서는 감정 인식 능력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도전성이 용감하게 되고, 뭐에서 낙관적 사고에서는 유머를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능력이 특출하고 절제력이 전략하고 공동체 의식에 있어서는 바로 시민 의식을 발휘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아이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이런 강점이 평소에서 어떤 것들이 다 발현되고 있는지를 이 아이에게 이제 여쭤보면서 질문을 해보면서 주로 어떤 걸 쓰고 있구나 이것들을 느끼게 하고 너는 이런 강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현될 수 있는 방법들은 뭔가 이렇게 한 번만 물어봐 준다면 내 안에 그런 강점이 있었구나 내가 인식하게 되고 그걸 활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더 긍정하게 이미지를 만들어 가면서 뭐냐 자신만의 강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 결과를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현재 상태, 그러니까 검사할 때의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주관적 그 인식의 상태, 평가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선생님들은 꼭 아이한테 얘기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변화될 수 있고 성장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꼭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갖는 데 있어서 이 지필 검사라는 것은 자기가 알고 얘기하는 현재 느끼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날 검사할 때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검사의 결과를 상담을 받은 상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게 볼 수 있으므로 그런 것들을 고려한 해석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표준화된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는 피검사자의 그런 학생들이 실제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교우 관계나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뭐 하겠냐면 일치된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해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검사의 결과는 측정된 점수만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심리평가를 해서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과 그 다음에 전문적 지식과 그 다음에 평소에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느꼈던 그 아이들의 인식과 그 다음에 학교 생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아이들에게 의견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종 검사들의 결과는 학생이 뭐 하는 거냐 하면 그 학생을 이해하고 그 학생을 사랑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지 그 학생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틀 속에 넣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되도록이면 그 아이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가라는 초점에 맞추는 해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약점보다는 강점에 두는 초점의 해석이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에게 해석을 할 때는 뭐를 해야 되냐? 선생님들이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내 자신에게, 그다음 학생에게 어떤 질문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학생에게 적절한 질문한 만큼 학생이 자기를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들은 이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긍정적 질문을 해서 그 학생이 자신의 강점을 볼 수 있도록 해준 거에 초점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검사를 해석을 할 때는 먼저 그 결과표를 학생한테 탁 보여주지 마시고 그 보여주는 순간 그 아이는 그 결과표에 를 보고 그 프레임 속에 들어가 버리겠죠. 그러므로 그 결과에 대해서 너는 이번에 이런 검사를 했는데 어떤 검사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되니? 라고 한 번 정도 차분하게 물어보시고 그러면 너는 평소에도 이런 강점들이 나왔다라면 너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니? 그리고 이런 강점들이 너희가 안에 있는데 혹시 너는 알고 있니? 이렇게 우리 뭐 하는 거야? 물어봐 준다면 그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함으로써 뭐 해줄 거냐면 자기를 명료하고 가고 자기를 가치를 부여하는 가정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들이 되도록이면 많은 말로 해석을 해주고 그다음 뭐를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얘기를 해주는 것보다는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런 강점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는 이런 부분들의 상담의 기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검사를 해석하고 이끌어 주기보다는 이런 인식의 그다음 이 부분들을 됐을 때 why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 같으냐가 아니고 이 결과를 how 어떻게 너는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시키고 변화시킬 거에 대한 초점을 주신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들께서 검사의 결과들을 해석을 하실 때 강점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좀 아시면서 평소에도 아이들한테 늘 격려해 주는 모습으로 아이들의 강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시지만 이번 강점 검사를 통해서 훨씬 더 아이들에게 뭐 해주냐면 여기에 나타난 결과들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선생님들이 볼 때마다 누구누구야 철이야 너는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어 참 아름답다. 너는 이런 강점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 볼 때마다 참 보기 좋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좋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신다면 훨씬 더 뭐 해줄 수 있냐면 아이들이 그것들을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의 강점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오늘 또 강점을 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